자, 지금부터 풀수록 제가 처음 해드렸던 변형이랑 원본이랑 같이 있는 교재 기준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하듯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본인이 난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왜? 저번엔 필요 없어서 안 들었잖아. 솔직히 안 듣고 문제 풀다가 갔잖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엎드려서 자든지 자습실 가서 혼자 풀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11차부터 쭉 볼 건데,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시작해 봅시다. 졸려오신 분들은 알아서 일어나세요. 저는 안 깨울 예정입니다. 졸든지 말든지. 자, 보겠습니다. 11차부터 19일차까지, 21일차까지인데, 초반에 뭐 아시다시피 몇몇 1차에 좀 난이도 높은 게 몰려있죠. 자, 처음에 나오는 11차 초반은 난이도가 3점, 4점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프라임이 증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호 여부 조심하셔야 되고, 5번 문제 잠깐 봐볼까? fx가 11차야. 11차에 5번 문제 보면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16x 제곱이다. 얘에 대해서 지금 f'x가 0보다 적다랑 f'k의 f'의 k 플러스 2가 0보다 적다. k에서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네가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맨 처음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정수 k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정수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무슨 함수야? 우함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굳이 미분을 다 하지 않더라도 얘를 x제곱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빼기 16일 거 아니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랑 4가 되겠지? 얘는 0이고.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든 마이너스 4부터든 눈에 보이는 정수부터 빠르게 대입을 하세요. 어디다가? 제일 미분한 i에다가. 그래서 한 칸 간격 안에선 다 음수면서 두 칸 간격 안에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하셔야 되고, 그 그래프에서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x절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내가 대입해야 될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여기에서 감소, 여기에서 감소, 여기에서 증가, 여기서 증가인 건 확실하니까 그 두 칸에 여기에서 끊기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거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이제 19번 같은 거잖아. 숫자 같은 거 이거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본 문제만 보더라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10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f의 알파의 f의 베타의 요거의 제곱, 얘가 지금 몇이야? 26이다. 요거잖아. 맞아? 그럼 이 양변 제곱하면 뭐 나오냐면 100 더하기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 요거의 제곱이 26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무턱대고 이걸 계산할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생각해 줘야 돼? 합차공식 생각하라는 문제야. 넘어가면 100이니까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26 더하기 10이랑 26 더하기 빼기 10 하면은 얘도 완전제곱식, 얘도 완전제곱식이지? 36에 16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겠지? 그럼 얘는 24의 제곱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계산하라는 거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문제에서 F알파가 극대인지 F알파가 극소인지 잘 봐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 급하게 푼다고 그냥 얘가 24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F알파가 극소였으면 사실 뭐야? 마이너스 24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좀 실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다행히 이 문제는 극대극소 값의 차이였으니까 상관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차에서는 뭐 뒤에 맨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29번 문제. 29번 문제 보면은 a의 3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에 대해서 극대가 5다, f2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에 대해서 자꾸 미지수 있는 쪽 먼저 그리지 마세요. 이게 먼저 나왔다고 얘를 그릴 게 아니라 니네 얘를 먼저 그리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그래프니까 얘는 x가 0일 때 어차피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아이가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확실하단 말이지. 맞아? 문제를 제대로 풀어봤으면 얘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의 싸움이지. a가 만약에 양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를 x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빼기 a야. 그럼 a가 양수면 뿔마 루트 a에서 근을 또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만약 음수야.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얘가 올라가기만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얘는 a가 음수일 때. 그럼 이제 얘도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건 맞을 거고 얘를 x로 묶었을 때 3-x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 말고도 어차피 루트 3에서 만나야 되는 건 맞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5라 그랬어.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 a의 개수가 뭐가 됐을 때 말하는 거야? 음수가 됐을 때 말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부호를 이쪽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지수 없는 쪽 먼저 그리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차피 루트 3에서 만나는 건 맞는 거고. 그지? 그럼 그때 얘는 뭘 계산해서? 미분해서가 아니라 1대 루트 3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구나라는 걸 최대한 빠르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1일차로 가겠습니다. 11일차에서 질문들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던 것들을 한번 빠르게 얘기해 보자면 먼저 5번. 11일차의 5번. 자, 11일차 5번 문제 보면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이고 gx라는 아이가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인데 g의 f의 x 얘의 최소값이 2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합성 나와 있는 거 니네가 자꾸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합성 나와 있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만들기가 쉬워서 숫자 바꿔서 충분히 나올 법 하거든요. 자, 합성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야? 너희는 어차피 g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문제에 보면 g에만 미지수가 없어. 그러니까 g를 먼저 그리세요. g를 그려서 2가 되는 순간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당연히 얘가 뭐 그래프가 어떻게 돼서 꼭지점보다는 위여야 되가 정의역이었고 이지랄 할 텐데 지금 내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가 2다라는 방정식을 먼저 푸는 게 우선이더라 이거야. 내 말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실제로 얘를 풀어. 그럼 얘 뭐 나오냐? 그래프가 요렇게 돼가지고 아마 여기가 지금 아마 2,2가 나올 거거든. 여기가 2,2가 그럴 거고 얘는 2분의 1,2인가 하여튼 그럴 거야. 그건 뭐 니네가 그래프 미분해가지고 그렸든 뭘 했든. 맞아? 그럼 얘가 2라는 걸 먼저 찾으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한 실수 K의 최소값이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최소값이 2가 되도록 얘가 지금 분명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는 2차 함수잖아. 맞아? 그럼 무언가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로 나올 거 아니야. 어? fx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프 생각을 해봐.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x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분홍색이 여기 찍혀 있어도 이거보다 그지? 최소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찍혀 있어도 최소는 2가 되는 걸 거고 그지?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순간 언제야? 이때인 거지. 그럼 그때의 값이 x가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그냥 얘가 2분의 1인 순간으로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드 됐어? 즉 얘가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 되도록 k를 잡으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얘하고 얘 사이에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얘의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 맞아?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으나 잘 들어봐. 부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 구조대로 나온다면 너네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가 2가 되는 순간 사이라는 부등식만 빠르게 만드는 게 우선인 거야. 이 함수가 바뀌었어. 이 함수가 바뀌었어. 막 저 함수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나왔어. 알겠어? 이 함수가 3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최소값이 만약에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아니, 최대값이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릴 거라고, 보나마나. 그럼 이때하고 이때가 y값이 7이 되는 순간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하고 이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의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식을 빨리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7번 문제 푸실 때 7번 문제 바로 옆에 있는 거 7번 문제 푸실 때 생각해 보시면 A가 0하고 6 사이에 있는 실수 A에 대해서 A가 0하고 6 사이에 있대. 요러한 A에 대해서 Y는 X의 X 빼기 A의 X 빼기 6에 지금 접선의 기울기 곱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 까먹으면 안 되는 건지 기억해야 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게 0하고 A하고 6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긋는 첫 번째 접선과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 두 번째 접선에 대해서 접점의 좌표를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럼 얘가 뭐예요? 세 근의 합은 무조건 뭐로 나와야 돼? A 더하기 6으로 나와야 돼. 맞아?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게 접점의 좌표니까 요 1번 직선에서는 어떻게 돼? 0 더하기 0 더하기 얘. 그럼 얘는 여기가 A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얘는 0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니까 거꾸로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 A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지. 세 근의 합은 A 더하기 6으로 유지돼야 되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한테 말하는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의 최소값이라고 했지. 맞아? 두 기울기 곱의 최소값이래. 그럼 얘는 뭐야? F'의 0이죠. 1번 동그라미의 접선은.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건 뭐가 돼요? F'의 2분의 1 A 더하기 3이야.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생각해보면 F라는 함수는 결국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여기다가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으면 얘는 A에 관한 1차식, 얘는 A에 관한, 얘 미분한 식이 다 2차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2차식. 그럼 얘네들 곱하면 A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 되겠지? 3차식에서의 최소인데 등호가 있어 없어? 지금 A라는 구간 안에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3차식을 니네가 만들었다면 그때부터 뭘 찾는 문제야? 극값 찾는 문제야. 끝값 필요 없는 거야. 등호가 없으니까. 맞아?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날 뛰어가지고 여기 등호를 넣었다 하더라도 극값이 최소일 거야. 받아들여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요 접점의 좌표랑 여기 빨빨 만들어서 얘를 식을 만들어가지고 미분한 거에다 집어넣은 3차식을 먼저 빠르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럼 그 3차식을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뭐야? 평소 우리가 3차식을 받아들였을 때랑 다르게 미분을 먼저 해야 돼, 걔는. 그 값의 위치를 빨리 찾는 게 우선인 거니까. 제 말 이해가 됐죠? 9번 문제는 질문은 들어왔었지만 고배미분법 이용해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프라임이 0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소다. 9번은 이 말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극소다. 그러면 F'이 0인 거에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극대다 라고 하는 순간을 찾을 때는 F'이 0인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노가다 형태의 문제죠. 맞습니까? 참고로 9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0번 같은 건 변형이어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이렇게 바뀌고도 남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거. 11번 같은 거 보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상수 A에 대해서 fx다라고 하는 I가 절대값의 x제곱 빼기 9의 x 더하기 A인데 3차의 절대값이 미분불가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접할 때 떠올리셔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는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하나 있어줘야 돼. 근데 얘가 뭐야? x 빼기 3에 x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사실 A의 후보는 뭐가 되는 거야?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면 양수된다. 0보다 큰 A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A가 다 자동으로 뭐로 잡히는 거야? 3으로 잡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 그런 조건이 없으면 A는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이렇게 얘기해? 이 문제 변형을 했어. 니네한테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때 함수 fx 극대값의 최대를 구하여라. 아니면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럼 뭐야? A가 3일 때에 대한 그래프에서의 극대도 찾아야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극대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둘 중에 뭐 더 큰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뭐야? 절대값 3차 함수에서 미분 불가점이 하나밖에 없다면 걔는 뭐다? 무조건 완전 제곱식 하나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14번도 공짜지. 14번도 봐봐. 14번도 마찬가지로 원본이지만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똑같은 개념이 반복됐다라는 건 이 개념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이야.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절대값을 x-a에다가 fx가 지금 2차라고 했어. fx가 있는데 얘가 지금 2차래. 근데 g라는 함수가 또 어때? x는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반드시 이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서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로 나오는 거지. 그럼 fx는 결정이 돼버린 거지. 그냥 x 빼기 a에 x 빼기 3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지.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뭐예요? 극대값이 32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에서의 비율 관계로 찾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봐봐. 니네 16번 문제 충분히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보기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야, 함수의 그래프랑 점 사이 거리에, 문제의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최소 최대, 야, 그냥 거리에 관한 식이 나왔어. 맞아?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너희는 뭘 떠올려야 돼? 아, 이거 절대값 함수구나. 점직선 사이 거리에는 절대값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니네한테 뭘 물어봐? 미분 불가점을 물어볼 거야. 이걸 연속성을 물어보는 건 사실 공짜야. 절대값은 연속이랑 상관이 없이 항상 무조건 연속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뭘 찾는 거야? 얘가 어디에서 꺾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학교 선생님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이 안에 3차 함수를 넣었는데 니네한테 기억 니은 디귿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몇 개다 이렇게 나왔어. 한 개다가 아니라 몇 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니네한테 뭐 찾으라는 거야? 얘가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왜냐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꺾였어. 그럼 얘 몇 번 나와? 미분 불가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값 함수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지. 맞아? 이때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자꾸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야. 이게 뭔지는 옆 친구한테 물어봐,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 18번 문제 보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 fx라는 i가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의 a의 x 빼기 5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빠르게 푸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보자. 문제에서 fk는 gk를 만족하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인데 이때 g의 뭐 2a를 구하래. 맞아? 그럼 니네가 뭘 빠르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 구간의 경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그때 몇 개의 근이 있어? 마이너스 2일 때랑 0일 때 만나야 돼.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만 있는 쪽. 여기 어딘가에 2라는 게 있을 거라고. x가 2인 순간. 맞아? 그럼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야 되는 3차 함수가 여기에서 이 직선에 접한다였어.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야 될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아이였거든. 이해가 됐어? 이때 좀 아랫등급 학생들 까먹으신 분들을 얘기해보자면 3차 함수를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단 말이야. 맞아? 문제에서 지금 g가 몇 차 함수야? 문제에서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돼 있지? 그럼 당연히 얘를 보면 여기에서 접한다를 이용할 거니까 얘네는 지나는 점이라서 gx라는 함수는 뭘로 만들어야 돼? x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식 두 개를 빠르게 잡자면 첫 번째 뭐야? 이 점의 좌표는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a가 나오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g의 2가 마이너스 3a.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의 2가 플러스 a.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지금 a라는 알파벳이 나왔기 때문에 a와 k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존나 급하게 문제를 막 바꿔볼까? 내가 지금 여기서 졸라 급하게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본인이 그게 빠르게 납득이 되는지 보면 돼. 자,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었고 얘가 1보다 크다로 바뀌었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나는 세 점을 어떤 식으로 줬냐라고 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1도 주고 마이너스 5도 줬어. 근데 갑자기 니네한테 얘네 둘 말고 하나가 7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니네는 얘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기준이 되는 1보다 왼쪽에 몇 개의 점? 2개의 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럼 나는 gx라는 노란색으로 쓸까? gx라는 함수를 일단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건 맞으니까. 아, 미안하다. 여기에 원래 이 순간에 함수 값이 몇이야를 따져야 되니까 여기다 실제로 숫자 대입한 거 써야 된다. 말인지 알겠어? 여기 x에다 0 넣으면 뭐 나오니? x에 0 나오면 2 나오지? 플러스 2 써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내가 만약 문제를 만들었어. 그럼 gx라는 식은 분명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걸 가지고 만들 거니까 x 더하기 5에 x 더하기 1일 거야. 맞아?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든 뭐든 무슨 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보통 이 둘은 뭐야? y 값이 같은 순간을 줄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럼 이 다음에 근이 하나 더 있을 거니까 x-k라고 써놓고 니네는 또 여기서 뭐야? 얘를 가지고 얘를 7을 대입하면 몇이 나와? 2a가 나오지? 그러니까 g의 7은 2a, g 프라임의 7은 기울기인 a로 빠르게 식을 쓰는 것부터 정리를 하란 말이야. 물론 니네가 그 전에 뭐부터 확인해?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같은지는 봐야 돼. 이 지금 내가 급하게 그냥 막 만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진짜 조금 디테일하게 잡자면 실제로 이렇게 줄 거였으면 아마 이 2차 함수는 뭐로 나왔을 거야? 축방이 아마 요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아마 같을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어차피 니네 이 그림 그려봤으면 알겠지만 얘하고 이 1차 함수가 끊어진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선생님들이.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좌우가 반전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거꾸로. 여기가 2차식으로 나오고 여기가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쪽에서 2점, 이쪽에서 1점이니까 여기서 접하는 형태로 뭐 그림을 만든다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은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한 번은 영상을 최소한 봤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빠르게 정리하는 거니까 아, 난 씨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본인이 정리를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나왔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있잖아. 위에 있는 조건들은 아마 거의 그대로 바뀌지 않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알겠어? 그러면 20번 문제에서 절대값 f의 k 더하기 절대값 g의 k 얘는 0인데 그 위에 있는 것처럼 y절편이다라고 하는 걸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이걸 처음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뭐를 해? 아, 얘가 0일 때랑 얘도 0일 때를 찾아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접선의 y절편을 실제로 계속 이지랄 해야 되는데 외웠다고 생각해. 얘가 만족하는 게 이 위에 있는 발문이 안 바뀌었어. y절편에서 똑같이 이런 말로 나왔어.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건 f'의 k도 0인 거고 f'의 k의 k 붙은 i도 0인 이거에 대한 문제 푸는 거였다. 알겠어? 이 문제는 결국 이거에 대한 문제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썼을 땐 여기 앞에 뭐 붙냐면 마이너스 붙어야 돼. 이거 원칙적인 계산은 그래. 근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양변을 곱해도 되는 거니까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얘를 구하는 거다. 그럼 내가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어? K가 0이 없을 때랑 K가 0이 하나 포함됐을 때로 나눠서 풀었잖아. 근데 이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얘는 무조건 K가 0인 걸 포함하는 형태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지. 얘는 K가 0일 때랑 하나가 알파일 때였어. 알겠어? 이 그래프를 얘랑 연동시켜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지. 왜냐면 함수를 바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얘는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x 알파의 제곱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있는 숫자 대입해가지고 알파부터 빠르게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그 밑에 문제 봐봐. 21번을 지금 우리가 지금 푼다라고 한번 마음을 먹었어. 그럼 걔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몇이라고 되어 있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거 말고 밑에 있는 함수값 차이 말고는 달라진 게 없지 않아? 실수 k의 개수는 몇이라고 되어 있어 또? 2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도 결국엔 어떻게 생겨야 돼? fx라는 아이가 보나마나 x의 x-알파의 제곱꼴일 형태거나 아니면 x제곱의 x-알파 꼴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 밑에 것도 결국 니네가 써야 되는 건 f의 k가 0인 거랑 k의 f 프라임 k가 0인 건 똑같다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야, 24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요즘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긴 합니다. y는 k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다 라고 하는 아이, 원점에서 그건 접선에, 이거 내 거 맞지? 여기 있던 거 이거 내 거 맞지? y는 kx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건 접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거 이제 강동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잔소리였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지금 거기 있는 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지. 맞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0,0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 아직도 지금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0,0 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얘가 0,0이야. 얘가 t,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t에 3승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바로 써야 돼. 무슨 소리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 뭐야? t분의 t의 3승 더하기 2지. 얘랑 뭐랑 같은 거야?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랑 뭐랑 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뒤에는 y좌표 미분한 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얘야. 얘를 풀어서 t가 몇인지를 찾은 다음에 걔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k가 구해지는 거야. 자꾸 접선의 방정식 만들지 마. 응? 아, 씨발 생강이야. 유지 좀 봐. 아, 유자인 줄 알고 씹었네, 씨. 아, 씨발, 존나 써.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 그 모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사실 26번은 니네가 왜 틀리냐면 급하게 풀어서 틀리는 거거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면 기함수라고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니네가 원래 이거밖에 못 그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고 그릴 수 있는 건 여기 점, 기함수니까 여길 지난다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니네 이제 급하게 푸니까 감소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모인 것처럼 세 점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서 니은을 틀리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다? 까먹지 마. 유리함수. 얘가 유리함수 형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학교 선생님이 졸라 귀찮아. 졸라 귀찮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거기 있는 보를 다 반대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기함수는 맞아. 근데 얘가 무조건 증가하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건 이제 뭐만 바꾸면 되지? 좌극한, 우극한에 써있는 그 숫자들 있잖아. 나 조건에 있는 숫자들을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다 조건에 있는 거 뭐야? F'이 항상 감소지, 다 조건은. 맞아? 근데 그 조건을 뭘로? 증가로만 바꾸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이때 중요한 건 니네가 디귿을 결국 최종적으로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인지는 항상 설명하지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인데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지나.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1이야. 그럼 무조건 여기 하나 프라임 1, 마이너스 1 되는 거 나오는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서 무조건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평균값 정리 생각해야 된다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그 두 점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서 하나 존재하고 여기서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 개형을 외우세요. 이제 시험 이제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뭐 원칙적으로 푸는 법에 대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fx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긴 함수였냐면 여기가 2차고요. 얘가 3차예요.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가 0보다 크다야. 근데 문제에서 불연속인 k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순서쌍이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이 문제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이 0을 기준으로 항상 찢어지는 순간인 0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일단 미지수 없는 쪽을 먼저 그리는 게 우선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미지수가 없어? 0보다 크다인 양수 쪽에 미지수가 없는 상태지. 맞아?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그려지는 아이냐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야. 여기에서 여기만 지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왼쪽에다가 뭐를 했을 때 2차를 갖다 붙였을 때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 둘, 셋, 네 가지. 원래는 요 네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추계방 정식이 왼쪽에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어떻게 되겠어? 또 하나, 둘, 셋,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따지는 건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첫 번째, 추계방 정식이 왼쪽에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언제였냐면 얘랑 같은 높이의 절편을 가지는 게 일단 답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 정식이 얘보다 0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가정이었을 때는 이 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얘랑 같은 높이일 때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 바꿔볼까, 이 문제? 자, 이 문제 내가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지금 여기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였지? 맞아? 실수 K 개수가 만약 하나였어, 만약. 딱 하나, K가 1. 그럼 그때는 어떤 그림이어야 돼? 얘가 3차가 있다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가 1이다. 그럼 걔는 뭐야?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만 한번 바뀌고 그 뒤로 계속 2개일 테니까. 맞아? 근데 만약 3개다 그랬어. 그럼 좀 짜증이 나야 돼. 왜? 얘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애도 3개가 될 수 있거든. 한 번, 두 번, 3번 만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3개일 때는 뭐도 생각해야 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얘하고 얘 사이에 얘가 있는 것도 3개가 되는 형태야. 한 번, 두 번, 3번일 때니까. 그럼 대신 그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불연속인 점의 개수 K가 만약 3개인 경우에는 문제에서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지 않고 뭐 이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겠지. 그럼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뭐 불연속이 되는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든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중에 니네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는 건 뭐야? 둘 중에 미지수 없는 쪽은 최대한 이쁘고 정확하게 그려놔야 돼. 그래야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같은 쪽의 그래프가 축방이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 따지는 거였고 얘가 요 점을 지날 때랑 얘랑 같은 높이에서 꼭지점을 가질 때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넘어가 봐. 12일차. 자, 12일차는 앞부분을 뭉뚱 그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뭐 1번, 3번처럼 기본적으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지수가 상수항일 때는 여지없이 항상 선생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미지수랑 상수항 전체를 다 넘겨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걔 중에 미지수가 x의 개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 그게 이제 최초로 나온 게 9번이었다고. 그게 9번이었어. 그러니까 1번, 3번, 5번, 7번은 다 미지수가 상수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다면 9번 문제가 최초로 미지수가 어디에 붙어 있어? 1차항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9번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야. fx라는 함수가 x의 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6과 gx라는 아이가 2x의 제곱 빼기 2다라고 했을 때 기억은 어차피 k가 0일 때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신경 안 쓸 거고요. 니은에 보면은 f 빼기 g는 0의 실근이 2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칠판에다 설명했던 것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왜? 얘하고 얘에 대해서 그대로 쓰면 x의 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6에서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2는 0인데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어디에 있으면 1차항의 개수 있으면 뭐야? 얘만 넘겨서 요거지.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라고.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어떤 함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1차 함수.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런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그럼 뭐에 관한 문제라고? 접선에 관한 문제라고. 왜? 이 왼쪽은 무조건 교점이 하나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접선 찾을 때 내가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원점 대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주원.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말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원점 대입하면 되지? 무조건 뭐 하라고? t, ft 만들어가지고 t분의 ft하고 뭐랑 같은 경우? f'의 t랑 같은 경우로 빨리 t부터 빨리 찾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자꾸 이 점에서의 접선 일일이 다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말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디귿 때문에 거지 같은 경우였죠. 그죠? 디귿 때문에 거지 같은 경우였고, 이 문제의 디귿을 풀면 결국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절대값 fx는 gx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다 라는 범위를 찾으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 기준으로 문제가 바뀌고,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좌표평면상에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는 형태였을 거예요. 얘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얘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에서 이쪽 함수에 접하는 경우가 딱 이 끝점인 경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 나왔어. 그럼 니네가 뭐부터 판단했으면 좋겠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얘의 함수값이 계속 똑같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변형 문제인 10번 문제를 풀겠다라고 마음 먹었어. 자, 실전에서 우리가 10번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어.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kx 빼기 3이고 gx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문제의 디귿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x의 3승 마이너스 kx 빼기 3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양수다. 그럼 얘가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 아,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뭐하고 뭐 사이인 거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문제인 거야. 거꾸로. 여기선 어땠어? 날개값의 범위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 보는 거였지? 근데 얘는 어디에서? 요 사이에서만 보는 거라고. 그럼 요 사이에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얘가 한 번은 플러스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인데, 그럼 얘는 항이 3개니까 지저분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에 부호를 붙였지. 즉 x의 3승 마이너스 kx 빼기 3은 얘랑 x의 3승 마이너스 kx 빼기 3은 얘랑. 그럼 니네가 뭐부터 판단할 거라고? 얘랑 자리를 먼저 바꿀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3까지는 몇이냐? 마이너스 7. 얘가 kx. 그 다음 이쪽도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 여기에 kx. 그럼 아까 여기서 끝점이 뭐였어? 마이너스 2랑 2였지.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여기다 플러스 2 넣은 게 서로 어떤지? 같은지 먼저 판단하라고. 그럼 그래프가 한 점에서 모이는 건지 두 점을 찍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실제로 같을 거야, 얘들아. 야, 상상을 해봐. 지금 내가 몇하고 몇을 넣을 거라 그랬어? 2랑 마이너스 2 넣을 거라 그랬지? 생각을 해봐. 무조건 같을 거야. 여기다 2 넣나 여기다 마이너스 2 넣나 달라지냐? 안 달라진단 말이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다 실제로 여기다 2 넣어봐. 2 넣으면 뭐 나와? 8 더하기 4 빼기 7이야.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8 빼기 4 더하기 1인가? 맞냐? 그럼 얘 몇이야? 얘 몇이야? 5냐? 5 나오고 얘 몇이야? 5잖아.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넣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둘 다 무슨 점을 지나? 2,5를 지나는 거지. 2,5를.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 같은 값일 거야. 뭔지 모르지만. 알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요 사이만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요 사이만 또 그려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걸 거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양 끝점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 몇이 나오는지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니네 학교 선생님이 가끔씩 풀수록 해서 숫자 안 바꿔서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 있잖아. 동준아, 그지? 기억나? 중간고사 때도 안 바꿔서 그대로 내는 경우 있었잖아. 그지? 그 후보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대신 기억, 니은, 디귿을 바꾸겠지. 응? 기억, 니은, 디귿을 바꿔. 나 같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바꿔서 얘가 1,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 몇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든지 할 것 같아. 계산이 거지 같은 게 하도 많아서 내가 이번에 예상조차 못하겠어. 사실.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빼기 12x, 빼기 12x 하는 문제고, 그 23번에 디귿 못 알아듣는 분들 되게 많은데, 23번의 디귿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 23번 잠깐 봐봐.
23번 문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 hx라고 하는 아이가 fx 빼기 gx인데 너네한테 문제집에서 알려준 그래프 자체가 얘는 f 프라임 x고 그 다음에 얘가 g의 프라임 x야. 그럼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그리고 여기 27 이렇게 잡혀있지? 얘에 대해서 디귿을 보면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h의 베타 마이너스 h의 알파,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 뭐 하는 문제야? 누가 봐도 얘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나눠서 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 위에 보면 알파 베타 크게 주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게 아니라 얘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점 C가 존재해서 H 프라임 C랑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빨리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내신할 때는. 알겠어? 그런 다음에 니네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가 5보다 작냐인데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가 몇이에요? 5잖아요. 근데 니네한테 주어진 공간 자체가 0 뭐예요? 초과예요. 그 위에 보시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점 사이에요. 그지?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점 사이에 이 둘의 차이가 5보다 큰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뒤로는 이 둘의 차이가 왜냐면 얘를 미분한 아이잖아. h 프라임 x라는 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야. 그럼 생각을 해봐. h 프라임 c라는 건 여기다 c 대입했으니까 얘하고 얘 뭐야? 높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라고. 맞아? 얘하고 얘 높이 차이가 5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으니까 가장 높이 차이가 클 때가 얘잖아. 갈수록 높이의 차이가 좁아들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선생님 이쪽은 더 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F가 아래에 있고 G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5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24번처럼 나왔어. 그 옆에 있는 24번 봐봐. 24번처럼 나와서 디귿을 봤더니 그럼 뭐부터 해야 돼? H알파랑 5베타랑 자리 바꾸겠지. 바꾸고 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양변 나누는 것부터 써야지. 그러면 왼쪽에서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걸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봤던 형태로 식을 빨리 바꾸라 이거야. 13일차. 여기서부터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아무래도 많겠죠. 7번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 여러분 더럽고 치사해도 7번 문제는 7번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변형 문제나 10번 문제 같은 문제를 좀 해보세요. 왜냐면 얘는 함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얘는 원본만 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숫자 밖에서 나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변형된 걸로 아예 풀어볼까? 8번 문제를 풀어볼까? 숫자가 많이 덜 어울려나? 그 fx의 최고차 한계수는 2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그럼 2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라고 해놓고 이 문제 풀 때 f 프라임 x 빠르게 잡죠. 그러면은 6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b가 될 거고 어차피 나 조건 다 조건을 통해서 f 빼기 f 프라임이라는 조건을 h라는 함수로 만들었을 때 그 h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이제 개념 설명할 때하고 다르게 빠르게 잡았으면 좋겠다니까. h라는 함수를 이제 개념 설명에서 니네가 처음 풀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지만 거기 있는 나 조건과 다 조건 가지고 생각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하고 0을 지나야 된다니까 얘는 그냥 100% 뭐로 생각하라고? 마이너스 3이 왜 0인 거라니까? 얘로 잡아버리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건 저번에 영상에서 이미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걸로 먼저 함수를 먼저 잡으라고. 잡아서 문제 풀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을 하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100%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놓고 부등식으로 이 문제를 전공법으로 풀기엔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니까 먼저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라 이거지. 어차피 풀수록에서 변형된 문제가 싹 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니네 잘 기억해보면 주관식에선 풀수록 변형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오히려 객관식에서 많이 나와. 그럼 일단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답이 있는지 확인해서 답이 있으면 체크만 해놓고 다시 나중에 와서 확인해도 되잖아. 정 그게 불안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야. 10번 문제를 풀겠다. 10번 문제를 풀 때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조건 F가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 된 반대구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구나. 여기가 2고 여기가 0. 이걸로 일단 함수를 만들어서 써놓고 나서 답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로 해서 답이 있으면 일단 답 체크해놓고 다음 문제 풀고 와서 확인해도 된다니까. 그걸 지금 푸나 나중에 푸나 뭐가 중요해. 일단 한 바퀴는 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된 거 맞아? 그럼 이주원, 만약에 내가 9번 문제를 풀어. 그럼 넌 함수 F를 어떻게 잡아야 돼? F가 아니라 H입니다. H를 어떻게 잡아야 돼? X 플러스 1 곱하기. 그렇지. 예, 여기서 이제 나 조건하고 다 조건의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만. 자, 넘어가 봐. 넘어가서 14번. 14번도 질문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 14번에 디귿 반리 뭐 때문에 나왔던 건지 기억하시죠? GT가 상수함수이면 fx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얘는 그래프가 요 함수지. 맞아?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에 기울기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이라면 오히려 얘는 극값은 존재하지만 항상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하나만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디귿의 반례가 얘였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야? G1이 2라는 건 T가 1일 때 접하는 순간이 무조건 있다면이야. 알겠어? 교점이 2개인 순간이 있다면 교점이 3개인 순간도 무조건 있는 건 맞는 거죠. 얘는. 나 같으면 함수 부호 바꿀 것 같은데? 부호 바꾸고서 기울게 부호를 숫자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하고 직선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t로 문제를 바꿨어. 만약에 플러스 2x 플러스 t로 아예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 다를까? 기억은 확인하겠지. x의 3승에 대해서 상수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하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기억도 바꿔서 문제를 주겠지.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 얘일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 건 무조건 몇 개니까 교점이 하나일 테니까로 끝나긴 할 거야.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 G의 1이 2라는 건 뭐야? 아, 얘가 얘에 대해서 T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데 접하는 그림이 있다면이니까 무조건 3개인 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차피 그때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디귿도 명제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낼 수 있다고. GT가 상수함수이면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했을 때 상수함수가 나올 수 있냐면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의 기울기 하고 비교해가지고 쓰면 되잖아. 그럼 이때 어때? 극값 존재한다니까 분명. 이해가 됐어? 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야. 니네는 사실 그 순간의 함수 f의 반례도 어렵지 않게 들 수 있어. 난 가르쳤어. 뭔지 알겠어? 얘가 지금 이 직선이야. 이 직선이야. 자, 봐. 3차가 이렇게 있어. 얘가 더블 프라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얘라고 생각해봐. 요렇게. 알겠어?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만약 내가 K라고 쓰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Y는 X-K의 3승이야. 접하면서 뚫었으니까. 근데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야? 플러스 2X 플러스 T라고 했을 때야. 뭐 말인지 알겠어? 이제 K하고 T는 숫자를 문제에 따른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뒤에 나올 문제 아니야? 얘하고 얘. K를 기준으로 여기가 1차 함수, 얘가 3차 함수일 때 만드는 거. 기억나? 여기에서 접하고 이 뒤에 어딘가에서 뚫을지도 모른다로 함수로 만들었었지. 그때도 기준인선이 얘였다고.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에 대한 반례를 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어떤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그래프 하면 얘는 괄호가 몇 개짜리야? 3개짜리잖아. 그것처럼 여기에 더블 프라임 0 되는 순간이 K였어. 그럼 거기에서 접하면서 뚫는 거 아니야, 결국. 얘가. 맞아? 접하면서 뚫는 걸로 만드는데 이 직선의 기준선이 뭐야? 2x 플러스 t였을 뿐인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15번에 있는 거죠, 지금. 15번에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제가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여기 5문제나 넣었어. 야, 생각해봐라. 변형 문제가 선생님이 16번이 원본인데 17, 18, 19, 20 이렇게 넣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 문제 첫째 오래된 문제고 둘째 그만큼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던 문제니까 내가 그만큼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니네 학교 기출에서도 얘가 나온 적이 없다면 이제 얘를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 교과서 기출 문제 줬잖아. 니네한테 그걸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최근 기출에 뭐 나왔었는지 봐봐. 최근 기출에도 니네는 부교재가 수학의 셈이랑 풀수록이었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최소한 작년 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봤을 때 만약 안 나왔으면 이 문제 그래프가 4차였는데 나 조건 먼저 보는 거였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하고 0부터 k인데 0인 순간에 등호 없잖아. 그 말은 뭐야? 0인 순간 프라임은 0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 이거였지. 따봉 뒤집은 거였지. 여기가 0인 거였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다고? 이해됐다고 진짜? 여기가 0인 거였어? 맞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0부터 k. 맞아? 뭘 고민해, 씨발. 맞아. 여기가 k인 거지. 근데 자꾸 중간중간에 졸려 보여가지고. 그러면 여기 맞춰봐. 그럼 용서해 줄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야. 그럼 여긴 몇이야?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고. 비율관계. 3대 1.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표정들이 썩어있네 다들. 졸려가지고. 넘어가셔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 다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한영 여기 학생들 중에 존나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차피 야 태연아 냅둬라. 나 존나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난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래. 니네 속도하고 가속도 파트 있잖아. 이게 미분 쪽도 있고 적분 쪽도 있지. 솔직히 이쪽에 킬러 없지.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오늘 학원에서 변형까지 다 풀어봐. 여긴 틀리면 안 돼. 거꾸로 생각해야 돼. 여긴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긴 킬러가 없어. 그래서 거꾸로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연습을 해봐야 돼. 하루 전날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막 존나 족같은 막 이런 거 막 씨발 모르겠어. 선생님 찍으라는 대로 찍어서 푸는 거 말고 모르겠어. 뒤에 나올 막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 씨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지? 모르겠지. 그거 이렇게 기억하지? 휘준아 기억하지? 기억하잖아. 씨발 모르겠어. 저 새끼 지금 뭐 저게 왜 양수인데 씨발 이거 몰라. 모를 수 있어. 이런 거 틀릴 수 있다고. 근데 이쪽은 틀리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거꾸로 14일차랑 아마 21일차가 속도 파트일 텐데 거기는 변형까지 싹 다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속도 파트는 안 할 겁니다. 질문도 안 나왔었고 넘어가셔서 15일차 봐볼게요. 15일차. 15일차도 보면은 이제 적분에 대해서 부정적분 처음 나오는 챕터잖아. 그지? 부정적분 처음 나오는 챕터니까 여기는 뭐 조심해야 돼? 적분 상수 조심해야 되지. 맞아? 적분 상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긴 그냥 다 싹 다 계산이라서 사실 부정적분 파트는 니네한테 질문이 한 문제인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지. 자주 나오는 건 맞지만 45번 형태 기억하셔야 돼. 어? 존나 자주 나와서 씨발 이젠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45번은 스테디셀러야. 알겠어? 함수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 문제 보면 2차 함수 fx는 f0은 1이래. 45번 2차 함수에 대해서 fx가 f의 0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이랑 인테그랄 0부터 1이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바꿔볼까? 이 문제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운지 니네가 몰라서 그래. 자, 얘에 대한 문제 내가 한번 바꿔볼게. 너 생일 몇 월 며칠이야? 2월 27일. 너무 숫자가 큰데? 2월 7일로 갈까 우리? 좋아요. 2부터 7로 바꿨어요 제가 여기를.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여기를 쪼개는 거지 이제. 8로 바꿀까요? 2부터 8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7로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티날까 봐. 얘를 2부터 8로 바꿨어 내가. 알겠어? 근데 얘를 이렇게 내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그게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를 게 없어. 심지어 조건도 똑같이 주면 되잖아. F의 5는 7.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놓고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 문제에서 보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얘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바꿨는데 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이 문제 뭐에 관한 문제인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 그래프 이렇게 나왔을 확률이 아마 높을 거고 왜요 선생님? 5일 때 7이거든. 5일 때 양수인 게 확실하거든 지금. 그지? 얘는 지금 0일 때 몇이었지? 음수였지? 0일 때 음수였다고.
근데 얘는 5일 때 내가 7이라고 줬잖아 지금. 내가 네 숫자 7 썼어. 잘했지. 5일 때 7이라고 썼어.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가 5야. 여기 어딘가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8이 있는 문제잖아. 맞잖아. 그럼 얘네들 넓이 같고 얘네들 넓이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 나오는 그 문제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알고 있어. 그리고 얘를 알고 있어. 그럼 얘는 뭐야? y는 k에 x-5의 제곱에 플러스 7. k만 찾으면 되지. k만 찾으면 되지. 그리고 그걸 찾을 때 우린 이걸 기억하고 있지? 이거 다 0이었잖아 지금. 맞아? 셋 중에 하나. 뭐 제일 쉬운 거 하나 하겠지? 맞아? 얘를 적분하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너 이해했어? 어? 그럼 이런 거야. 훈서야. 잘 들어. 지금 또 너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모두를 갈굴 거야. 훈서야. 그러면 여기서 K를 찾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서 뭐 아니면 얘를 가지고서 인테그랄 뭐 2부터 5까지 K의 x-5의 제곱 더하기 7의 dx. 요거 이제 적분한 게 몇이다? 0이다. 이걸 이용할 거지?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 누가 봐도 숫자가 어때? 똑같지? 맞아? 평행이동 이용하세요. 평행이동 이용하시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으로 보내든지 이 함수라도 깔끔하게 바꾸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럼 이 구간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해버려. 그럼 얘는 몇이 돼? 0이지. 얘 구간 마이너스 1 몇이 돼? 요렇게 되겠지. 맞아? 이 함수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존나 섹시해졌지 갑자기. 얘가 0인 것보다 얘가 0이게 계산이 훨씬 빨라. 평행이동식을 한번 쓰더라도. 이건 센스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적분을 하든 어때? 그 부분에 대한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 개념을 이용하는 거겠지. 이해가 됐어? 이거 할 거야? 평행이동해. 이게 더 빨라. 야, 생각해봐. 아, 쌤 귀찮아요. 야, 적분해서 숫자 2번 대입해서 빼야 돼. 일단 구간이라도 하나 0으로 바꾸는 게 이쁘지 않겠어?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씨발 운명의 16일차죠? 자, 운명의 16일차입니다. 그 제가 영상 올린 챕터 보면 제 기억에 맞다면 3문제가 빼고 16일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16일차를 너무 사랑해서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조금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7번 같은 거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우함수, 기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자기가 진짜로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건 맞는지. 저 새끼 자꾸 캔맥주 먹는 것 같아서 짜증나 죽겠네. 13번도 마찬가지고 15번, 13번, 15번 여기 있는 라인 다 선 그어서 푸는 것들. 17, 19번도 마찬가지고 계산은 귀찮아도 해버릇 해야 돼 자꾸. 여기 보면 23번, 24번 같은 것도 있잖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한테 이 24번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설명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거 1대1로 물어보신 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원칙적인 풀이로 개념까지 공부하려면 이 한 문제 푸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야 돼요. 처음부터 해석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한참 걸리는 문제는 맞아.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졌었는지 과연 기억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26번 변형 문제잖아. 그지? 26번 봐봐. 내가 변형 문제 가지고 함수 잡아가지고 빠르게 10부터 가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거기에 gx라는 아이가 3x-k랑 fx인데 x가 k보다 최고차원 계수 1이고 얘는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고 그 밑에 보면 t에 t-2라는 식이 있고 t-2에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니네한테 g에 k 플러스 1의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맞아? 변형 문제지. 그지? 근데 이런 거야. 니네가 그 선생님이 이 문제가 계산 틀려가지고 다시 영상 업로드 했거든요. 특히 탑반 학생들은 다시 그 영상 보시는 게 맞아요. 니네 반에서 수업할 때 계산을 끝까지 안 했는데 그 계산 영상이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풀었어. 니네 반에서 다시 풀었나? 내가? 내기할래? 네가 질걸? 근데 어쨌든 이 영상 다시 올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개념을 위해선. 근데 이런 거야. 자, 봐. 숙련된 조교엔 안희준 조교가 지금부터 푸는 거 보여줄게. 안희준, 이 문제 이렇게 나왔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돼? 숙련되지 않았어. 자, 숙련된 조교엔 강지훈 조교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돼? fx 그치, fx. 어떻게 구할 건데? x 빼기 k 제곱 x 빼기 y 더하기 3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싸대기 맞을 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럼 얘를 봤을 때 이제 그 다음 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 2 G2가 0 G2가 0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G2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일 때가 0이야, 얘일 때가 0이야? 몰라서 두번 풀어 는 건 미친년이라 그랬지. 그렇게 풀면. 몰라서 두 번 풀면 미친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조교가 한번 자기가 미친년 되고 싶었는데 나의 꿈은 미친년, 크레이지걸. 그 다음에 그래서 축방이 아씨 왜 저래 씨. 야 너 이어봐. 너 주워 먹어. 위쪽에서. 그렇지. 그래서 6 빼기 k는 0에서 k가 6인 거 먼저 잠든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씨발. 그럼 k에다 6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6이고 얘가 6, 3, 18 맞아? 아 씨발 k구나. 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만 찾으면 돼. 근데 k가 6이래. 그러면 g의 7을 구하는 문제야. g의 7이라는 건 6보다 클 때니까 f7을 구하는 거지. f7을 구하는 거에서 7을 실제로 대입하면 7 빼기 알파만 남고 7 집어넣으면 7, 3, 21 빼기 6이야. 얘 솥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의 최대만 찾으면 돼 이제 우린. 맞아? 이 알파의 최대를 뭘로 찾는 거야? 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가조건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증가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얘에 대해서 뭐 했을 때? F'을 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그게 K가 여기 있을 때랑 K가 여기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K보다 큰 쪽을 봐야 되니까 이쪽만 보는 거란 말이야. 이쪽만. 맞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 나오는 구간이야? 얘야. 왜요 선생님? 보기를 봐. 보기를 보면 숫자가 어떻게 아 씨발 왜 보기 이렇게 깔끔해? 얘인가 봐. 몰라 씨발.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보기를 봤는데 숫자가 깔끔하면 얘인지 알 수 없어. 둘 다 확인해 봐야 돼. 알겠어? 얘는 뭘로 풀어? 꼭지점에 y좌표. 여기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는 뭘로 풀어? 이 함수인 f'에 k를 대입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이 보기를 봐봐라고 했던 건 사실 이 문제 원본을 보면은 정수하고 루트가 막 섞여 있는 지랄 같은 숫자가 나와 있거든. 걔가 나온 이유가 얘 쪽이 답이어서 얘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썼기 때문이야. 이런 거야. 까놓고 아 씨발 모르겠어 이 문제 포기해야지. 포기하지 마. 답이라도 외워. 내가 뭐라고 하겠니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약 변형 안 해서 내면 뭐 당연히 땡큐겠지만 그 변형에서 나왔어. 그럼 일단 방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빠르게 구할 수는 있어. 계산이 2번만 하면 돼. 계산 2번 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 어차피 니네 풀수록 변형 아닌 곳에서도 분명 킬러는 하나 나올 거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풀면 좋겠지. 시간이 허락이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니네 학원에서 시험 봐봤잖아. 무조건 시간 부족해. 부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재 변형이 그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무조건 부족할 거야. 그러면 아는 건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함수라도 빨리 외워야지. 함수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2등급 이상은 맞아야 돼. 그냥. 분명히 보나마나 그렇게 해서 다 외워서 푸는 새끼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2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29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대값 나온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fx 일단 그 위에 있는 첫 줄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니? f0은 0이고 f1은 0이니까 fx는 x 빼기 1에 또 다른 한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x 빼기 알파. 그지? 그렇게 잡아놓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절대값 씌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면 된단 말이지. 얘는 의외로 질문 있었나 이거 영상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있었니? 있었대요. 사실 근데 얘는 빠르게 푸는 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얘는 한번 얘기하자고. 33번은 한번 얘기해야지. 봐. 훈서야. 훈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었나? 뭐 씨발 맞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고 아니오 야 그지 같은 새끼야. 존나 웃긴 새끼네 저거. 최고차원 계수는 어차피 1이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를 보고 해석은 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돼? 희준아?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떠들어봐 씨발. 뭐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 씨발 얼굴에 침 뱉으러 갈 뻔했어. 다시 얘기해봐. 뭐에 대해서 칭이라고? 네, 정확하게 틀리셨어요. 미친놈이네. 원본을 모르나 보네. 원본 계산을 모르네. 이주원 설명해봐. 지금 긴장하는 몇몇 분들인데 긴장하세요. 이건 혼나야 돼요. 난 지금 빨리 푸는 법을 위해서 뭐 대칭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원본 얼굴에 침 뱉는다. 분명히 말해서 얼굴에 침 뱉으러 간다 그랬어. 이 씨발 빨리 푸는 법이 아니라 원본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윤서 뭐야? 설명해봐. 뭘 말해? 해석하라고. 무슨 뜻인지. 미쳤는데 이것들이. 마이너스 1만큼 이런 식이었어. 아이씨 난 저렇게 설명한 적 없다. 홍동균 모두를 비웃으면서 대답해줘. 1,0대칭. 왜냐면 저 새끼 필기했을 거거든. 1,0대칭이야. 필기했잖아. 저 새끼 다 적는 아주 좋은 버릇이 있어서. 1,0대칭이야. 너 죽어. 9만원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그 1,0이라는 걸 가지고서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은 될걸? 얘가 1,0대칭이야. 그럼 얘는 함수 fx를 어떻게 잡는 거야? x 빼기 1에 3승 더하기 k의 x 빼기 1 미지수 하나만 쓰는 거야. 이걸 ax의 3승 b 죽여버린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해버릴 거야. ax 3승 더하기 bx 제곱으로. 근데 이 설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이 설명을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얘가 뭐 대칭이라고? 1,0대칭이라고. 선생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야, 니네가 배운 거잖아. 야, 이거 원래 뭐야? 얘 일로 이항하면 무슨 함수라고 해? 기함수 무슨 점 대칭이야? 그 원점 대칭인 아이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형태의 그림이잖아 사실. 맞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지금 니네가 배운 적이 없다고 우길 게 아니야. 니네 원래 기함수일 때 그래서 3차 함수 어떻게 써? ax 3승 더하기 bx만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얜 최고차 한계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평행 이동된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어. 씨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 씨발 좆됐어. 존나 어려워. 최고의 역대급 죽여버릴 거야.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한 거 맞아 안유준? 솔직히 몰랐지. 함수 이렇게 잡는 거 몰랐지. 왜 몰라? 가르쳤는데 왜 까먹어? 네 앞에 있는 애처럼 계속 자는 것도 아니고. 깨우지 마. 결국 너희의 경쟁자니까 뭐. 알아서 푹 자면 되지. 넘어가 봐. 야, 39번 같은 것도 함수 만들기 진짜 딱 좋지 않냐? 어? 함수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만들기 너무 편하지 않아? 39번 같은 거? 39번 문제가 뭐에 관한 문제였어? 문제에서 거기 나와 있는 다조건을 보면 f 곱하기 g가 x의 제곱 더하기 1에 3x 빼기 1일 때 둘 중에 하나가 f고 둘 중에 하나가 g인 형태였지. 맞아? 둘 중에 하나가 f고 둘 중에 하나가 g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랑 얘를 동시에 그리라고.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동시에 그려놓고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을 보면 f하고 g 중에서 뭐가 더 크다고 돼 있지? F가 더 크다고 돼 있지? 그럼 이렇게 되면 되지. 앞에 봐.
요렇게가 이게 F인 거지. 이게 F인 거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거꾸로 뭐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지. 문제 만드는 게 너무 쉬워. 함수 아무거나 막 던져주면 되거든, 사실. 심지어 얘는 3차랑 1차로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한테 이 문제를 조금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보자면 이런 거야.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얘네들을 곱한 게 3차 곱하기 2차, 1차로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알겠어?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얘야.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이제 인수분해나 이 교점 정도는 찾을 수 있게 숫자를 바꿔서 내주겠지, 학교 선생님이. 그랬을 때 만약 문제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숫자로 해줄까? 아예 숫자로 해줄게, 씨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G가 뭐야? 위에 게 G야. 위 따라가면 G야, 이게 G야. 그럼 아래 거 따라가는 게 뭐야? 아래 거 따라가는 게 뭐야? F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한테 문제에서 1부터 3까지 적분하시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2까지는 F에서 G를 빼면 돼. 아니, G에서 F를 빼면 되는 거고. 그지? 2부터 3까지는 G에서 F를 빼면 똑같잖아, 결국. 그지? 함수만 여기를 기준으로 갈라질 뿐인 거잖아. 이해가 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나오자마자 학교 선생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면 39번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변형처럼 어떻게? 인수분해 다 해서 줄 거야. 근데 아마 나처럼 성격 지랄 맞은 새끼였으면 100% 얘 전개해서 줄걸? 당연하지 않을까? 그럼 니네는 묶여있는 거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전개돼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빨리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빨리 인수분해해서 얘를 적절하게 뜯었을 때 더한 게 나 조건에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야 이거랑 유사 문제 자꾸 차지해가 똑같은 걸로 검색해가지고 다 묶여있는 걸로 나왔지만 절대 나라면 묶은 걸로 안 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난 전개해서 줄 거야. 43번도 봐봐. 43번이 이렇게 어려울 문제냐? 아니거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 봐라. 개념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건 맞는데, 야, 봐. G라는 함수가 있어. 43번. 얘도 빨리 식부터 잡는 연습을 해보자면 0부터 x까지의 f 더하기 5랑 절대값의 0부터 x까지의 f 빼기 3분의 13 얘가 x가 c보다 작을 때랑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어차피 이 문제에서 그 위에 있는 조건 가지고 뭐 f를 만들 텐데 그걸 떠나서 앞에 봐. 야, 문제에서 C일 때 연속 아니야, 이 문제? 응? GX가 실수 전체 집합 연속 아니야? 그럼 봐봐. X에다 C를 넣었을 때 성립하겠지. 맞아? 근데 어차피 얘하고 얘는 어때? 같은 값 아니야? 그게 절대값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여기 X에다가 C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 동그라미 친 건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인 거지. 그럼 내가 이거 자체를 별이라고 하면 별 더하기 5가 절대값 별 빼기 3분의 13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내 말 맞아?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 봐. 그럼 뭐야? 정신병자야. 여기서 얘가 그냥 벗겨지면 별이 없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별이 없어지면서 얘하고 얘 숫자라도 같으면 다행이지. 숫자가 다르지 않아? 그냥 베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뭐가?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얘랑 자리 바꾸면 2 곱하기 별이 마이너스 뭐 3분의 2겠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5니까. 그럼 별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끝났어. 별이 뭔데? 얘 아니야?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것만 풀면 되는 문제야. 이게 무슨 얼마나 킬러라 그래. 그걸 먼저 빨리 찾아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44번, 45번 풀 때도 결국 똑같지 않겠어? 0부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를 그냥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별값을 먼저 찾으면 그냥 적분 한번 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막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를 막 해석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는. 제 말 여기까지 됐습니까?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다들. 차라리 그냥 저렇게 자면 되는데. 잘 자요? 아주 푹 자고 있네. 그 다음에 정적분 파트.
카메라 꺼봐.